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앞서 김진만 대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저점 매수 섣불리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내일의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앞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내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물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네.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포함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매일같이 항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많이 못하겠지만 외국인 시선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뭐 매도세가 이렇게 더 강한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1,38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강달러에 대한 모습들이 향후에 좀 지속된다는 또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만큼 저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섹터들에 대한 분위기는 그래도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아니면은 외부적인 요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그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엔 또 그리고 실적을 또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지난주 이화진 과장의 성적표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90% 높은 적중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고견 잘 이용해 볼게요. 반도체와 새내기주, 반도체, 음식료, 방산, 제약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대표적인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한캠, 루미르, SK하이닉스, 샤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한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새내기주인가요? 네, 새내기주입니다. 저도 좀 생소한 이름이라서 딱 보자마자 새내기 주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나름 버텨줬던 새내기 주가 오늘은 다 같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하는 게 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름 뭐 엔캠처럼 좀 비슷한 이름이긴 하지만 네, 한컴, 엔캠 합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소재, 일단 위탁 생산이죠. 이제 CDMO 관련 사업인데 물론 이제 아직 시총은 크진 않습니다. 대략 한 1,400억 정도 되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사실 큰 흐름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이제 일단 시장에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크려면은 좀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OLED 소재나 아니면은 이런 위탁 생산이 무게감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섹터이긴 하겠지만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2.7조 위탁 생산을 보더라도 사이즈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만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때 큰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오더라도 거의 한 몇백억 수준, 그건 굉장히 큰 사이즈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IPO는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향후에 그런 모멘텀이나 향후의 비전 모습들이 나와줘야 좀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제 오늘 시작하고 이후에 계속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IPO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메리트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캠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내일장의 추가 상승이라던가 반등을 더 기대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탑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도봉코리아도 나올 거고 좀 충분히 메리트 있는 IPO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IPO 쪽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게 굳이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캠은요, 최근에 새내기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나름 선방했고, 특히나 둘째 날의 스코어가 더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와 달리 한캠은 여기서는 멈추는 게 좋다라는 의견, 좀 빠른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샤페론입니다.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도요, 샤페론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토피 치료제 기술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뭐 대단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아토피 시장에 대해서 그 치료에 대해서 나는 되게 높게 점친다라는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기업 맞죠? 그 기업도 포함이고 네. 이거는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기술이 좀 있고 최근에 임상 3상을 마무리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강스텐 바이오텍입니다. 참 이게 물론 임상 3상을 한번 실패를 했고
있고 재임상을 통해서 이번 인상이 완료됐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제 아토피 치료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노피의 두피젠트입니다. 이제 두피젠트가 아토피 치료제가 가장 앞서고 있고 물론 강스텐 바이오텍도 아쉽게 임상 3상을 했지만은 일단은 유의미한 사실 데이터는 좀 사실 시장에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아토피 치료제 이상으로 이제 지금 샤페론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 재편에서 이제 적어도 한 10곳 이상의 이제 빅파마 업체들과의 제휴 모멘텀을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 논의입니다. 논의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모멘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각인할 필요는 있다. 사실 뭐 SCM 생명과학도 이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데이터가 나오려면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라는 거니까 네. 또 거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아토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센 바이오텍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충분히 시장에 대한 그 수익성은 있는 시장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샤페론 더 갈까요? 멈출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네. 고다. 네. 네, 이렇게 샤페론 단기 투자 의견 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도 보시죠. YG 플러스입니다. 뭐 상한가 간 이유는 다들 아시겠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건 거죠. 사실 상한가 갈 거였으면 오늘 갭상으로 갔었어야 했던 흐름인 것 같은데 오전장이 좀 긴가민가 하셨나 봐요. 네. 이게 과연 이 현상까지 갈 만한 재료인가 플러스 시장이 좋지 않은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결국 갔네요. 네. 사실 저도 어제 이거를 누가 젊은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파트 노래를 불러주면서 저도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술게임 모르세요? 예? 아실 것 같은데. 알고는 있습니다. 알 것 같은데. 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왜요? 그게 왜 상한가를 가냐는 거죠. 물론 어제 뭐 6천만 뷰를 통해 오늘 아직 오전까지만 해도 2천만 뷰 추가적으로 6천만 뷰까지 올라왔다고는 있는데 네. 물론 결국 YG 플러스가 물론 이제 제니의 이제 유통 사업을 이제 독점하고 있고 물론 이게 당연히 흥행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죠. 사실 이제 워낙 요즘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아티스트의 부진들이 계속 워낙 나오다 보니까 네. 듣던 중 이제 반가운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침체되어 왔던 그 주가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차적으로 해외적으로 이제 트렌드함이 그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로제의 이 흥행성이 더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스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단순하게 로제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 그거 노벨 문학상 네. 받았던 그것도 단순하게 짧게 급등을 했다가 빠졌잖아요. 그걸 저는 주의하자는 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아티스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강하게 올라갈 때 우상향이 하는 거지. 이런 한 아티스트에 의존을 한다는 거는 좀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당연히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테마로 인해서 부각을 받는 거니까 모처럼 나온 엔터지 호재는 좋긴 하다만 여기서 너무 참전하지 말자 스톱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제가 또 이렇게까지 선방을 하네. 그리고 최근에 블랙핑크 개개인 솔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다음 타자는 누굴까를 또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네. 지금 Y젠터에서는 그 베이비몬스터. 네, 베이비몬스터 이제 컴백이 꼭 기다려지고 있고요. 네. 또 오늘은 에스파의 신곡도 또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엔터주에 대한 관심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조금만 더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하이브 방시혁 대표도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서히 엔터주에 대한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지만은 3분기 실적까지 보자. 이게 올해 1월에도 1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한 게 벌써 9개월 전입니다. 근데 10월까지는 아직 그만큼 판매량이나 수익성이 생각보다 빨리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이게 다른 엔터주로까지의 관심이 확산될지는 아직
답답할 순 없다. 스톱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진짜 수상해요. 동서입니다. 제가 옛날에 딱 여기 매일경제TV에 입사했을 때 당시 동서가 핫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주분들이 동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무조건 스타벅스 갈 게 아니라 커피믹스를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챌린지처럼 막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서 주주들의 힘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종목이었는데 네. 몇 년 만에 제 입에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서 오늘 왜 상한가 같습니까? 일단은 동서식품을 지분을 5대5로 가지고 있는 몬델리아 이제 커피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거기 독일에 있는 해외 회사가 이제 몬델리아 커피를 보유하고 있는 피츠라는 이제 커피 지분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에 가지고 있는 우리 미스 커피 이 맥심 커피가 네. 수출이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던 거를 이제 해외 쪽으로 더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동서 쪽에 대한 지분에 대한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에 네.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 우리 또 K-pop 스타들이 커피 믹스 맥심 먹는 걸 또 해외에서 챌린지처럼 만들어낸다면은 불닭볶음면처럼 더 갈 수 있을 만한 저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아이템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맛있잖아요. 네. 동서 추가적인 상승 그럼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나라에 수출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허가까지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닭볶음면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중독되거든요. 네. 네, 매일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 미스커피를 많이는 안 먹긴 하는데 네. 그만큼 많이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필수템이 되는 겁니다. 볶음면은 필수템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대신 이거는 계속 필수재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동남아나 해외 시장에서의 그 흐름이 오히려 매출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면은 아마 내일 잘 봐야겠지만 기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동서에 대한 커버리지 하는 애널리스트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본다라면은 기관 매수세도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동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화진 과장님이었는데요. 이번엔 돌다리 안 두들기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이거는 숫자가 보일 게 뻔하고 사실 미스커피의 경쟁, 물론 해외에서 베트남 커피 사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미스커피가 훨씬 맛있습니다. 맞아요. 동남아 가면 또 사오잖아요. 네, 동서. 그래서 그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한일단조도 상한가 갔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정적 리스크가 오늘장의 하락 요인으로 나는 작용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로 좀 했지? 네. 이동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12,000명 배치되고 이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섰죠. 일단은 스탑하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만큼 그럼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무기를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급하겠다 하게 되면서 오늘 한일단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대만 관련해서 전쟁 태세로 한다는 이제 이슈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큰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방산주와 관련된 이런 무기 관련 체계 시스템이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일단조 여기서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차트는 개인적으로 할 때 최근에 좀 움직임이 사실 북한군 이슈가 있었던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장 내일 끝날 테마는 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당연히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신다라면 전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일단조 그 의견입니다. 사실 북한과 관련한 뉴스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면역이 되어버려가지고 반응을 안 했는데요. 계속 뉴스가 들러오는 것들 보다 보니까 좀 심각함을 느끼면서 한일단조가 오히려 막판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삼성전자, 동서, SK하이닉스, 샤페론, 한국전력, 한일단조, 곱니다. 왠지 제가 봤을 땐 베스트 종목 동서일 것 같은데 뭡니까?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서에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건 동서는 사실 내일 상한가를 가도 못 따라잡으면 어차피 매매가 안 되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네. SK 하이닉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큼의 컨센 하에는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컨센보다 나을 수 있는데 와, HBL 수익이 이렇게 좋아? 레거시분이 부진했는데 이게 모든 게 상쇄할 만큼 좋다라는 거에 딱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TSMC, ASML, 뭐 AI 수요 좋다.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습니다. 주 고객사, 값, 이제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가이던스가 올라가냐 안 가냐 중요합니다. 이 회사들이 실적이 내년에 둔화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더컷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빅테크가 내후년에 우리 AI 쪽에 대한 이 반도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중요하다라면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베스트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